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도 유럽도 미국도 상승을 이어갔지만 모두들 패턴은 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2시간 동안 이 폭력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는 기나긴 눌림이 있었죠. 또 미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초반이 스트레이트 상승 이후 마감 30분 동안 급락 조정이 있었고요. 사실 시장의 뷰가 동일한 롱 뷰라 할지라도 시장이 투기 거래자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느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현물이나 선물을 갖고 있다면 어쨌든 정해진 목표 가격까지 움직임이 속도와는 관계가 없겠지만 옵션을 갖고 있다면 목표 가격까지 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시장이 천천히 움직였다면 결국 목표 가격에 간다 하더라도 옵션은 그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이죠. 자, 이럴수록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전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마감 때 콜옵션을 대량 매수한 주체가 있었어요. 또 투신이 묻지마 네이키드 선물 8천 계약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제는 장시장에 갭을 띄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잡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장이죠. 갭 상승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옵션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물론 델타만큼이 변환이 있었지만 일단 갭 상승을 했으면 시장이 안도를 해야 할 텐데 콜옵션도 빵빵하고 풋옵션도 빵빵해서 이게 뭐지 했는데요.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이었죠. 9시 반부터 이 묻지마 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콜 430이 장중 대비 250%가 넘는 시세를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뿜어버렸죠. 콜옵션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풋은 아예 죽질 않습니다. 변동성 고점이야 11시경 기록을 했는데 그 뒤로는 변동성 빠지지도 않아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변동성 고점은 11시가 안 되어 기록을 했지만 선물이 싼 고점은 11시 30분 이후에 기록을 했는데 그 뒤로는 또 콜옵션만 드립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고점에서 무려 7포인트를 누르면서 콜옵션은 커다란 윗꼬리를 만들어버렸고 그냥 풋옵션은 더럽게 못 살아났던 것 잠깐 살렸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월요일 저점이 선물로 400포인트 초반이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기록한 언더슈팅이든 뭐든 간에 딱 하룻밤 지나서 저점 대비 선물을 무려 27포인트를 위로 당기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변동성 장승입니다. 사실 오후에 그렇게 눌려놓은 것이라면 오전에 왜 그렇게 땡겼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변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시장을 급등락시키는 가운데 따라다니는 호구들이 엣지를 갉아먹는 게 마켓메이커들의 역할이고요. 또 투기꾼들의 존재 이유죠. 외견상으로는 오늘 시장을 당긴 주체가 개인 선물 매수로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이 개인 선물 매수가 그냥 날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전일 대량으로 콜옵션을 매수한 주체와 동일한 플레이어가 아닐까 추정해요. 왜냐하면 오늘 개인이 저렇게 강력하게 선물을 당기면서 콜옵션을 좋은 가격에 잘 정리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시장의 특징은 개인 선물 매수가 장중에 꾸준히 들어오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를 여러 차례 보이는 등 차익 매수를 자극해서 무려 2천억이나 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겠고요. 반면에 오늘도 연기금 3,600억 주식을 팔았죠. 또 개인이 제가 최근 주식 매수를 한 평균 단가가 선물 기준으로 기준하면 425선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길 또 넘어가니까 개인들은 주식을 매도했어요. 사실상 장중 고점권에서 한 6천억 정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매수를 많이 갖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오래전 시황을 쓸 때 개인이 현물 매수 여력만이 시장을 받치는 게 아니다. 개인이 선물을 사게 되면 그때는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또 한 차례 시장을 레벨업 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양면성을 띠는 것이 현물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른바 존버하는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선물 플레이어는 지수를 막 20포인트씩 밀어버리면 존버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내재 변동성이 여전히 40포인트에 달하는데 개인 선물 플레이어의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높으면 포지션을 잡기도 부담스럽고 또 청산하기도 부담스럽죠. 그만큼 시장 충격 비용이 높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간만에 개인이 네이키드로 선물 매수를 420건 이상에서 쐈다는 이야기는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일 콜옵션 매수해서 넘긴 것들을 오늘 좋은 가격에 일부 이익 실현했으니까 뭐 그 부분도 델타 롱이 쌓인 것으로 계산해야겠죠. 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 개인이 전일 콜옵션을 지른 것을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 오전장을 강력한 선물 매수로 쏘면서 시장을 드러났고, 그 결과 선물 베이시스가 좋아져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첫날이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자, 이쯤 되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다만 여전히 저는 변동성 장세라는 것, 즉 기간 조정이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아니 무슨 427까지 갔는데 무슨 놈이 기간 조정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왜 기간 조정을 보냐면요, 여전히 400에서 430이라는 큰 박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이에서 뭐 하루 이틀 걸러서 27포인트씩 왕복 달리기를 할 때 뭐 오바이트 쏠릴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이 구간에서의 주식 매수는 풋 매수 해지가 아니라 넉넉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차월물 콜옵션 매도 해지를 넉넉하게 달고 다니면서 주식을 사야지, 그냥 날로 주식을 델타 롱을 오픈해 갖고 사면 스트레스 가득 줄 정도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 해지를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얻어맞을 각오로 주식 사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주식 사고 또 일부는 줄여가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바이의 구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버스와 굿버스요? 아유, 그런 건 좀 아니죠. 지금은 변동성 장세지 추세적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가겠습니다. 유럽은 장 초반에 스탁스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뒤로는 독일 증시와 영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장 초반은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보통 이 본장 시작 전에 이미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장 초반에도 달릴까 말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이는 흐름이 있었어요. 다행히 본장 시작 후에 바로 위로 달렸고요. 그렇게 레벨업을 한 증시는 오후 7시에 커버링을 크게 주고는 그 뒤로는 또 기나긴 횡보장에 들어갑니다. 유럽 증시 일봉을 보신 분들은 오늘의 양봉이 대단히 중요한 양봉임을 느끼셨을 텐데요. 우선 오늘 양봉이 난 위치가 5일선이에요. 그리고 5일선을 위로 돌렸죠. 그래서 이 주요 이평선들이 함께 돌파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승 전환 신호가 된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게임스탑 이슈가 끝나서 장이 좋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지난 11월 그러니까 중순점에 기록한 어떤 그 첫 번째 고점을 확실한 지지처로 삼아서 위로 돌렸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코로나 할아버지가 됐든 뭐 유럽 날씨는 이제 따뜻해질 거고, 그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증시가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통화시장은 오늘도 달러가 강세였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유로화가 약세로 움직이면서 최근 유로의 지지선이었던 1.2070선에서 버텼는데, 그 뒤로 또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크게 밀렸죠. 그러면서 비달러 바스켓 내에 가장 뻣뻣하게 버티던 파운드도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펀더멘털리 숏이 나온 게 아니라 단순 스탑로스였던지라 미국 본장 시작 후 언더를 찍고는 파운드가 먼저 강한 반등을 했고요. 또 이어서 통화시장 마감 후에는 다시 비달러들이 고르게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더 이상 달러 강세일 이유가 없어요. 단지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트한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 리스크 오프로서의 달러 강세는 이제 논리가 안 맞기 때문이죠. 이제 채권 시장도 리스크 온이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그렇게 눌러댔던 구리도 이제 대충 바닥 찍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름이야 최근 이거래 일간 수직 폭등 중이고요.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리스크 온으로서의 레벨업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시장 가겠습니다. 미국은 장 마감 후 구글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오전장에는 시장이 무진장 강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뭐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뭐 당연히 아시아 세션부터 미국 지수 선물 강했고, 또 유럽 시작하고 나서 유럽 지수 안 빠지고 쫙 강세였죠. 그래서 지수 선물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보통 그렇게 미국 본장에서 갭상승을 크게 출발을 하면 조금이라도 밀렸다 가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무려 0.8%대의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혀 눌리지 않고 또 달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매수세와 함께 시장이 레벨업을 합니다. 지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현물이 죄다 강세였습니다. 참, 어제 제가 미국 경제 지표 얘기를 안 했는데 마켓 제조업 PMI나 건설 지수 같은 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ISM 제조업 지수는 의미심장한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도 문제지만 드디어 제조업 지수의 꼭지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는 체크를 해두고 먼저 숏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변동성을 무려 10%를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서 게임스탑이 망령을 집어치우기 바빴는데요. 그렇게 변동성이 빠졌다 해도 여전히 변동성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오버액션이 나옵니다. 사실 장막판 30분 남겨놓고 지수가 그렇게 급락이 나올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변동성 관련된 포지션 언와인딩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고 봐요. 장 마감 후에 나온 아마존이랑 구글의 실적은 아주 개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베조스 영감이 은퇴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잖아요. 다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렸다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장 마감 후에는 장 후반 눌린 거 싹 복구해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게임스탑이 드디어 $100 언더로 내려갔고요. AMC도 반토막 났죠.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그리고 1112 역시 마찬가지로 1월 29일 고점 이후 안녕히 계세요 행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금융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금융주 상승은 채권 시장의 미래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 경제에 문제였고요.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채권 숏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다시 빛을 받지 않겠냐 그런 로직인데요. 하나 더. 어제 오늘 기름이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55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의 윗골이 아주 시원하게 마른 음봉을 맞아버렸죠. 그림상으로는 좋지 않은데 어쨌든 엑소모빌이 친환경 테마라도 걸고 상승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야말로 시장이 끝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시장이 무너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의 상승에 대한 의미를 하나 더 찾아본다면 유럽 시장과 마찬가지로 61선에서의 반등을 5일선 돌리기와 함께 보여준 것이라서 내일도 웬만한 일이 아닌 이상은 최소한 강보합 수준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아요. 어쩌면 여기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주봉으로 보면 S&P 지수가 양 이런 식으로 봉의 크기를 점점 키워서 만들고 있죠. 특히 어제 오늘 연속된 반등으로 이번 주 주봉은 직전 주의 제법 큰 음봉을 주봉으로 양봉 감싸기 직전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주봉이 다시 아래로 부러져서 윗꼬리가 달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주 많이 넌센스죠. 따라서 미국 시장도 계속 상승을 콜하고요. 다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롱포를 잡는다 해도 분할해서 잡는 등 버틸 각오를 하고 롱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가장 관심 있으실 코스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숏장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처럼 왜 굳이 오전 2시간 동안 미친듯이 땡겨야만 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는 그냥 일부 투기 거래자들이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콜 사놓고 오버한 애들이 한번 콜 이익 실현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땡긴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부안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아가는 건 맞지만 역시 해지를 달고 다녀야 돼요. 아직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나 고버스는 보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오늘부터는 옵션이 굉장히 빠르게 죽어나갈 것으로 봐요. 어제도 옵션이 정말 미친 가격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런 변동성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런 반응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여전히 종합주가지수 3100선을 중심으로 큰 진폭을 갖고 위아래 흔들기는 있을 텐데 점점 진폭이 좁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밀리면 콜매도 횟지 붙이고 현물을 사야 돼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